방은미 저자의 딴따라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1.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 이름.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방은영 씨, 나 땡땡땡 매니저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작곡가 부부의 연애 활동을 위해서 매니저로 일하던 분이다. 나는 어떤 공연을 위해서 전화한 줄 알았다. 그런데 오산 비행장에서 미군 장병을 위한 엄청나게 큰 공연이 있다는 것이다. 그 공연은 그 선배 가수의 단독 무대였는데 그 무대에 같이 출연하기를 청해왔다. 오산에서 공연한 다음 날 일간신문에 내가 공연한 사진이 나왔다. 그런데 신문에는 다른 가수가 공연한 것처럼 기사를 썼다. 그 기자는 다른 가수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내가 공연한 장면을 올렸다. 나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다. 물론 그 공연의 포스터에는 그 가수의 이름이 타이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야 했다. 신문을 보고 난 뒤 나는 그 기자에게 왜 그렇게 기사를 냈느냐고 물었더니 역시 다른 가수의 사진을 찍지 못해서였다고 하면서 미안합니다. 방은영 씨 무대가 손색이 없어서 사진을 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던 얼마 후 그 작곡가 부부가 이혼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이다. 그분은 다시 작곡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가수가 필요했고 파트너가 될 가수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그 매니저로부터 그분의 파트너가 되기를 요청한다는 전화가 왔다. 나는 그분의 제의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요리조리 생각하는데 나에게 손해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착각은 자유지만 내 속으로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수는 내가 적격이다 라고 생각했다. 가수들 중에 가창력, 음력, 무대 활동과 경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를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즘은 좋은 가수들이 무척 많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는 그 선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아마 그래서 나의 그런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었던가 보다. 가수가 실력 있는 작곡가를 만나는 것, 작곡가가 실력 있는 가수를 만나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좋은 곡 하나로 인기와 명성을 얻고 부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한국에서 유명한 작곡가와 일하게 되었으니 큰 행운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나는 드디어 그 작곡가와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이름을 예명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원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나와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이름도 새롭게 바꾸었으면 하는데 방은영은 부르기가 쉬운 이름이 아니야. 그리고 대중이 쉽게 외울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것 같아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 탑스타가 되는 일인데 이름을 바꾸는 것은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나의 강렬한 음색, 창법, 고음 처리, 호흡 처리, 무대 매너와 내가 D까지 고음을 내고 있다는 것을 칭찬했다. 실상 그 당시에는 육성으로 이렇게 고음을 내는 가수들이 많지 않을 때였다. 이것은 나의 타고난 음력이었다.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이 나에게 점수를 많이 주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1인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곧 이 사실을 기사화하기 위하여 신문사 기자들에게 모두 연락을 했다. 그 당시 약 10명 이상의 기자들과 함께 소공동에 있는 모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하면서 기자회견 겸 그들에게 내 이름을 예명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의했다.
이분들은 평소에 가수로서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었다. 그 기자들 중 김 기자가 끝자만 밑자로 바꾸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제의하는 말에 모두 예쁜 이름이라고 하면서 방은미라는 예명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방은영 대신 방은미라는 새 예명의 가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 이름은 방은미가 되어서 모든 일간지와 주간지, 월간지 등에 일제히 가수 방은미로 개명을 하게 된 이유와 큰 뜻을 품고 빅스타로 도전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가수 방은미는 중견 가수로서 가창력에 뛰어난 실력 있는 가수이며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새로운 이미지로 방은미를 부각시켜 주었다. 그 작곡과 그분과의 만남으로 인해 연예계의 관계자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들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주변 동료 가수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하였다. 요즘은 연예 소속사가 있어서 그 소속사를 통해 연예인들을 양성하며 활동하게 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그 당시는 미8군 무대에만 여러 소속사가 있었지 일반 대중 연예계에는 소속사가 따로 없었다. 주로 개인 매니저가 모든 활동을 위해서 같이 뛰면서 일하던 시대였다. 그 당시 가수들의 생활을 소개한다면 활동 무대에 따라 가수들의 활동 분야가 분류되기도 했다. 미8군 무대 출신 가수들이 있다. 그리고 5성급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있는데 그 당시는 주로 외국인 VIP들이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이었다. 내가 장기 출연한 호텔은 조선호텔, 명동 로얄호텔, 세종호텔, 회원동 퍼시픽 호텔 등이었다. 또 주점 형태의 대형 극장에서 활동하는 패키지 쇼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것은 약 30분가량 노래와 댄스를 엮어서 진행한다. 그 당시 나는 1급 스타는 아니었지만 무대 공연에서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개인 패키지 쇼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다. 내 팀의 이름은 방은영 패키지 쇼였다. 내가 출연했던 극장식 무대는 월드컵, 올림피아, 남태평양, 유토피아, 아마존 등등에서 출연했었다. 또 작은 살롱 형태에서 활동하는 통기타 가수들이 출연하는 무대가 있었다. 나는 포시즌, 명동 오비스 캐빈의 3층 무대, 또 쉘브르, 산마리노 등등에 출연했었다. 그리고 전국 극장 무대를 순회하면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있는데 나는 극장 순회는 하지 않았다. 또 가수들에게는 카바레 무대가 있었다. 또한 레코드를 통해 히트곡을 내고 활동하는 TV 가수들이 있었는데 나는 큰 히트를 내지는 못했지만 TV 출연을 겸해서 활동했다. 그리고 나에게 큰 수입을 만들어준 무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외국 VIP를 위한 연회장이었다. 그런 곳은 주로 외국곡을 부를 수 있는 가수들이 섭외가 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연회 무대도 있었다. 이런 곳에서도 상상 이상의 출연료를 준다. 그래서 은근히 기다려지는 무대들인데 이런 무대는 아무 가수나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런 무대에 맞는 몇 명의 가수들이 지정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미8군 무대 출신들이 실력을 과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였다. 그리고 요즘 소녀시대 같은 여자팀을 구성하여 해외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단체도 있었다. 이렇게 나는 동남아의 베트남, 홍콩, 일본 등에서 수년 동안 팀 활동과 솔로 활동을 겸해서 했다. 나는 방은영이란 이름으로 활동할 때 히트곡은 없지만 무대 경력과 다양한 노래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무대에 출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 활동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배경과 시장을 갖고 있었다.
특히 외국 손님들이 출입하는 무대에서는 한국 히트곡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나를 더 필요로 했다. 외국인들은 그들의 외국곡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내 실력으로 어디든지 당당하게 무대 활동을 하며 대우를 받던 가수였다. 대표적인 히트곡이 없어도 내 활동에 지장이 없었던 것이 나에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2. 교만의 포로가 되다. 그 당시 나는 참으로 시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었다. 예수 믿기 전 나는 교만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허물 많은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 미성숙한 사람이었다. 이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인내심이 없었으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지금 과거 나의 이런 성격과 나의 밑바닥 인격의 벌거벗은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그 당시 내 기준으로 한국에서 손에 꼽는 몇 명의 선후배 유명한 가수들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은 나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하기조차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남들이 노래 잘한다, 가창력이 있다 등등 가는 곳마다 칭찬과 환호와 갈채를 받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하여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다. 큰 히트곡은 없었지만 개인 단체를 운영한다든가 가창 실력을 인정해준다든가. 그런데 이제는 유명한 작곡가의 파트너가 된 것이다. 평소에 나는 감정을 쉽게 노출하지 않는 성격으로 분장실에 있을 때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도도에서 제 곁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분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나 그런 태도가 나에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어찌할 것인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만한 속성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게 행동했었다. 그런데 그분과 활동하면서 잠재해 있던 교만이 이때부터다 라고 신호를 받은 것처럼 내가 의식할 겨를도 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흘러넘쳐 나오는 것이다. 나는 그분과 특별한 자리에 함께 출연도 했었다. 그분이 출연하는 자리는 참 고상하고 확실하게 격이 달랐다. 대기업의 파티라든가 CEO와 같은 VIP 신분들이 모이는 어떤 특별한 연회가 베풀어지는 그런 자리들이었다. 나는 그런 자리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무대를 서는 것이 나를 더욱 교만하게 했고 또 교만한 나를 착각하게 한 것은 그런 무대들이 내가 당연히 서야 할 무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물 만난 고기처럼 그런 무대가 나에게는 너무 행복했고 신나는 무대가 되어주었다. 그런 무대에서 그분과 출연했던 일들이 나에게 참 좋은 시간으로 기억에 남는다. 나의 스케줄은 더욱 바빠지고 내 출연료는 점점 높아져 가고 내 지갑은 더 두꺼워지고 통장은 더 많이 불어나고 있었다. 정말 누구도 못 말리는 신바람 나는 나의 생활이었다. 나는 나이가 많은 지금도 순진한 성격의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뜻밖의 찾아온 이런 생활과 조건들은 나의 순수함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했었다. 그것은 점점 더 내 생활을 사치와 낭비와 허영으로 세속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나의 운전기사와 같이 외출하는 것 외에는 일절 외출은 하지 않았다. 일반 대중에게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인기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 표정도 스타답게 말하도록 그렇게 나를 연출하였다.
이런 외면적인 생활이 스타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없는데 말이다. 그런데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분들은 나의 가족들이었다. 집에서도 내 태도와 생활이 변해가니까 남편과의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도 너 좀 이상하게 변하는 걸 아느냐? 라고 말씀하기도 했었다. 실제로 나는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당시 내 인격이 한참 미성숙하고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행동과 생활을 했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속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 교만은 죄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교만한 행동과 생활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었다. 사단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화려한 유혹의 미끼를 던진다. 만약 그 미끼를 덥석 물면 여지없이 점령당하고 낚이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교만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만하게 행동해야 내 인기 생활을 위해 좋은 줄로 알았으니 말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생활해야 정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풍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도록 조장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무지한 사람이었다. 참으로 미련했던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고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았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공해야만 했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교만함이란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나의 실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아직 당장 최고가 된 것도 아니고 빈 깡통인데 벌써 교만했다는 것이다. 내 신분이 파악되지 않았고 분수에 넘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아직 그분의 곡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정상을 잡은 것처럼 스타가 된 것처럼 행동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짓을 하고 살았던 것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활동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다. 그러던 중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레코딩할 신곡이 준비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레코드 취입을 위해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이제 취입을 위해 타이틀곡을 선정하는 날이 된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두 곡은 이혼한 엑스와이프를 그리는 가사 내용이었다. 곡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불편했고 흡족하지 않았다. 만약 엑스와이프가 그 곡을 불렀다면 히트할 가능성이 100%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곡은 본인들의 사연이기 때문이다. 그런 곡을 아무리 내가 애통하며 구성지게 부른다 해도 그 감정 표현은 가짜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아직까지도 아픈 인생 경험이나 고통을 모르는 여인이었다. 그런 내가 지난 고통의 감정을 담아내는 것은 아무리 둔갑을 해도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은 내가 이 곡을 히트시키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곡을 히트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쉬운 곡은 반응이 빨리 온다. 그러나 이 곡은 히트하기 쉬운 곡이 아니었다.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분에게 말했다.
후일 이것을 생각해 보니 대중적이지 못한 것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히트칠 기회를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다니엘 4장 37절. 일단은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그분과 처음 시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끌려가듯 빨려 들어가듯 일을 진행했다. 이 날을 위해서도 물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었다. 그리고 이 곡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단 말인가. 일반 매스컴과 방송에서 나의 행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방송을 했는가 말이다. 만약 이 레코딩을 취소하면 대중에게 내 신용이 떨어지게 되고 매스컴에서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그렇지만 그분은 나에게 말하기를 일단 스케줄이 잡혔으니까 취입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취입 준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해도 취입을 진행해야만 했었다. 일단 신곡을 내놓고 나는 방송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각 방송에 신곡을 내보낸 후 반응을 보았다. 그런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만큼 반응이 없었다. 나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최고 작곡가의 곡인데 쉽게 히트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분의 곡이면 당연히 히트하고 좋은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 나는 그 곡을 위하여 남들이 피하라는 것 이상으로 투자했다. 아무리 음악 활동이라고 하지만 세상적인 현실로 말하면 이것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을 한번 뺐으니까 끝까지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분과 계속 음악 활동을 하기 원했고 다음에 좋은 곡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과 내 곧은 목과 높은 콧대를 꺾으시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전에 나의 교만한 모습을 다 보시고 차근차근 일하시며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알 리가 없었다. 3. 세상 유혹의 서곡. 현재 나는 외손자가 둘이나 있는 할머니가 되었다. 지금 할머니가 된 내가 전혀 다른 세계의 그림을 공개하는 것은 두 세계를 살도록 연출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연출가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옛날에 그분이 나에게 했던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분과의 활동은 약 1년간이었다. 그분과 나누었던 대화는 내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생 반전을 만들어 주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반응이 크게 없었지만 신곡을 들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뛰어다니던 어느 날이었다. 그분이 할 말이 있다고 시청 앞에 있는 모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그분의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다. 내 마음은 그분을 만나서 나눌 대화를 생각하니 즐거웠고 온갖 부푼 꿈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약속한 커피숍으로 나갔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분은 나에 대한 칭찬과 성공에 대한 눈부신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는 정말 신났다. 그리고 나의 장래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정말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의 생활에 대해 묻더니 현재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는 것이다. 이런 말이 왜 필요한가?
의아해하면서 그분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물었다. 내 결혼과 히트곡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만약 유부녀라서 같이 활동할 수 없다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 당돌한 질문에 그분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새 곡이 빠른 반응이 없는 이유가 내가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속에서 슬며시 화가 치밀었다. 그렇다면 곡의 반응이 없을 줄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이 곡을 부르게 한 것인가?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분은 연예계가 어떤 세계라는 것을 교육하듯이 나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힘주어 말을 했다. 많은 연예인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왜 내 생활을 들먹일까? 외골수적인 내 사고방식으로는 그분의 무례한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런 대화가 연예계에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분 나쁘거나 심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연예계에서 실제로 유부녀로서 연애 생활을 시작한 가수였다. 내 생활의 배경은 친정과 시댁이 모두 보수적인 집안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내 사고방식은 보수적이며 무척이나 조심, 또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나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내 결혼 생활을 거론하는 것이 무척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난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이 허공에서 낙하하는 것 같은 느낌 속에 빠지게 되었다. 나는 화가 난 상태였고 혼돈 속에서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생각하다가 조금 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결혼한 사람은 결국 스타가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까? 아니야.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방음미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말을 한 것뿐이야. 미안해. 오해하지 마라.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내 기분과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당시 나는 히트곡을 내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히트곡을 얻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성공의 기준이 무너지고 혼돈 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남편도 이런 화려한 무대 생활의 이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연예계 생활의 여러 어려움과 유혹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나의 변함없는 성격과 내 생활을 믿었고 여러 면에서 나를 후원하고 있었다. 또 나는 어떤 문제이건 사사건건 문제거리가 생기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다. 역시 이 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하자 남편은 내가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면 그분과 활동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렇다. 나는 가수이기 전에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 음악성보다 스타성을 염두에 두고 그분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그분과의 음악 생활과 스승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기로 결정했다. 결국 그분과 결별하지 않으면 가수 방은미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야 할 길이 아니면 속히 발길을 돌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분과의 결별은
스타로 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었으며 물질적 손해와 피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때까지 1년가량 히트곡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홍보비와 활동비 등을 들여서 스타가 되기 위해 투자했던 것인데 결국 허공에 산산이 흩어져 힘없이 사라진 재물이 되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토록 민감하게 극단적으로 결별한 것을 뒤돌아보면 내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부녀라는 나의 입장이 나를 그렇게 처신하게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렇게 행동한 것이 내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그때부터 나는 서서히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추락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내 연애 생활은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혼돈감, 올바른 선택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의식할 수 없는, 막말로 내 속에서 나는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잘 가꾸어온 내 가정의 울타리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반면에 연예계 생활과 세상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강렬하게 열려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구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깨달을 겨를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과 내 사고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보여지는 것, 듣는 소리들, 주변의 사건들이 내 마음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후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세속화되면서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의식할 수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나와의 싸움으로 허덕이는 내면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방은미 저자의 딴따라에게 찾아오신 예수님.